소개 감사드립니다. 루닛의 캔서 스크리닝 그룹의 의학부 부서장 맡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상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따고 바로 회사로 조인을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이렇게 제가 뭐 그 전에도 무슨 뭐 AI나 뭐 컴퓨터 코딩이나 이런 데에 대해 조예가 있거나 이런 게 일절 아니었고요. 정말 뭐 우연한 계기로 진짜 회사로 먼저 바로 조인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또 잘 맞고 회사와 성장성도 좋고 한 것 같아서 벌써 어느새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만 5년 반째 근무를 하게 되고 있고요. 제가 일단 하는 업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안에서 전반적인 제품의 기획이랑 뭐 연구 개발,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것들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임상적인 에비던스 만들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들과 직접 소통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의학부에서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메디컬한 일들을 이제 고루고루 다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 루닛이라는 회사에서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생성형 AI나 이제 LLM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이제 좀 이제 CNN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용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앞선 세대의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제품 영상의학 쪽 제품을 많이 커머셜라이즈를 했고 지금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생성형 AI나 이런 전반적인 뭐 에이전틱 AI 이런 쪽도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 관점에서 이어서 제가 회사에서의 이제 좀 일종의 애로사항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발표들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면서 되게 또 인상 깊게 들었던 코멘트들 지나가는 말씀들이었지만 저는 회사가 없어서 저는 네, 회사에 걸쳐 있지 않아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거의 이제 회사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입장에서의 이제 애로사항이 또 당연히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돈 안 되면 못 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말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그냥 멋있게 포장을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대신에 만약에 잘 움직일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같은 것들이 그냥 한 개 단일 기관에서 연구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풍부하다, 뭐 이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사실 좀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의료 AI 쪽에서 결국 가장 핵심이 이게 확장성이랑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 의료기관 안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검증셋을 스플릿을 해서 그걸로 뭐 좋은 결과가 나오고 논문화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반화돼서 여기저기에 다른 곳에서 적용이 되고 다른 곳에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아가서 해외까지 나아가야 되죠. 이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아예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모델이 어떤 쉽게 말해서 주제가 있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인공지능이 잘 풀어줄 수 있겠다 하는 페인 포인트가 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관점 확장성이랑 그리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모델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애초부터 사실을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더더욱이 이제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일단 밀어붙여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저희 루닛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그게 힘듭니다. 이제 상장도 되어 있고 이쪽에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막 이익을 막 내고는 있지 않아서 굉장히 사업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확장성,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좀 데이터 쪽 관점에서 좀 저는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이랑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의 핵심은 사실은 저희가 이 AI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주기로 업데이트를 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냥 버전이 새로 모델이 있고 거기다 새로운 데이터로 바로 갈아 끼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데이터랑 그 경험과 데이터와 그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그 규제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가 활용을 할 때 가명화된 정보를 이제 지속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계속 보유를 하고 쌓아가고 그걸 굉장히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이슈인데, 원래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같은 데서도 이제 가명 정보의 산업적인 그런 활용이나 뭐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폐쇄된 그 연구 분석 환경에서 벗어나서 외부로 반출하는 거 이런 게
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 대신에 감형화를 확실하게 거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연구 개발을 위해서 감형 정보를 특히 대규모 의학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할 때 결국 필연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특성상 이제 빅5 혹은 그 외에 수많은 이제 빅 몇으로 분류되는 굉장히 큰 대학병원 위주로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고 그러면은 연구 개발을 위해서 그런 큰 병원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심의와 결정을 각 병원의 DRB랑 지도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저희 뭐 법이나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심사하는 입장 또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또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심의를 하는 기관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데이터의 문제가 우리 병원의 환자의 뭐 데이터가 뭐 유출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그거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회사 초창기 2016년 17년보다 뭐 최근에는 훨씬 더 그게 더 각 병원별로 많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각자 폐쇄된 그런 연구 분석 환경을 갖추고 이제 인더스트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개발하고 모델은 가지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델이라는 게 AI 모델이라는 게 그 데이터랑 별도로 갈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데이터를 녹여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각 개별 기관과 뭔가 연구 개발을 위한 그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은 모델은 모델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를 통해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은 모델은 가지고 나와서 상업화를 하되 데이터는 일종의 병원의 에셋이니까 자산이니까 요거는 딱 그 연구 기간 어쩌면 특정 태스크가 끝나면은 무조건 파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조항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런 목적한 달성이 뭐 그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걸 이제 종료 그 파기를 하게 명시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활용을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좀 크게 저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요. 요즘 당연히 각 병원별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전향적으로 많이 열어주시는 병원들이 있는데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 갈수록 추세가 굉장히 초거대, 네, 초거대 AI고 전 세계 다 팔아야 되거든요, 사실. 네, 전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곳에서 다 각자 본인들 데이터 학습에 썼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각 지역별로 혹은 특정한 코호트 데이터가 뭐 학습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멀티센터로 멀티내셔널로 데이터를 이제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협상 과정 이런 게 각 병원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가이드라인도 다 다르고 이게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것이 일단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IP 쉐어도 거기에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분배나 뭐 그다음 기술 이전 혹은 공동 연구 개발을 했을 때 이것을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병원의 연구진 분들과 함께 뭔가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걸 상업화를 해서 뭔가 저희가 이제 매출을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보통 그 데이터를 제공한 병원 측에서 그 일종 IP에 대한 그 쉐어 일부 그다음에 뭐 매출에 대한 쉐어 이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런 인공지능이 하나에 gat혀 있는 병원 시스템 안에 그냥 자산처럼 이제 점점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각 개별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 데이터를 일종의 그냥 이 모델 개발을 위한 재료로서의 관점으로만 파악을 하게 되고 진정한 이 데이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진짜 일반적인 국민들 그분들한테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의료로서 어떤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게 사실 현재 디스커션 루프에서는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어느 정도는 좀 국가에서 좀 풀어주시는 게 필요는 분명히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런 관에서도 많은 이런 뭐 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결국은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제 멀티센터에서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는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이제 굉장히 센트럴라이즈된 DB에다 모으고
그게 이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쌓으면서 저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AI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뭔가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산업계도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이제 집중해가지고 데이터를 접근을 하고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이런 방식을 스케일러블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런 전반적인 구조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또 이제 그 내부 정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분배죠. 그러니까 결국 산업계와 이런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병원 및 연구기관과 그다음에 전체 전 국민에 대한 그런 이익의 분배 관점에서도 같이 어느 정도 생각의 관점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네.